주 HJ 매그놀리아 용평호텔앤리조트 용평리조트가 본격적인 겨울 시즌에 돌입하면서 스키장 오픈을 예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7일부터 적용됩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와 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막바지 개표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아직 승부가 정해지지 않은 경합주에서 피말리는 초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5일 0시까지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걸로 신고된 사례는 모두 94명으로 이 가운데 87명의 사망 원인을 조사한 결과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생명 나는 돕기 희망의 씨앗 재능기부 전시바자회가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4일간 인천 연수갤러리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뉴스 방대한입니다. 주 HJ 매그놀리아 용평호텔앤리조트 용평리조트가 본격적인 겨울 시즌에 돌입하면서 2021 시즌 스키장 오픈을 예고했습니다. 용평리조트는 11월 중순 오픈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대관령의 평균 기온이 영하권으로 들어선 가운데 제설기를 가동해 슬로프 눈 만들기에 나서는 등 스키장 오픈을 앞당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급 슬로프인 핑크 슬로프를 시작으로 중상급자들을 위한 레드와 골드 슬로프 등 총 28면의 슬로프를 순차적으로 열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최상의 설지를 위해 제설기와 정설기 등 시설을 보강해 지난해보다 좋은 슬로프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용평리조트는 앞으로 더욱 추워질 한파를 대비해 더 좋은 시설과 이벤트 진행으로 고객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줄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7일부터 적용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방역 1단계, 지역유행 1.5와 2단계, 전국유행 2.5와 3단계로 구분해 모두 5단계로 나뉜 새 거리두기가 7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1단계와 3단계를 비교해 1.5와 2.5단계가 추가된 겁니다. 각 단계에 따른 방역 조치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과 제주 7개 권역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이번 개편의 초점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해 신규 확진자를 현재 의료 역량으로 대응 가능한 수준에서 통제하면서 사회와 경제적 활동을 포함한 일상도 할 수 있도록 절충점을 찾은 데 있습니다. 현행 3단계 체제에서는 단계별로 방역 강도가 크게 달라 단계 조정 때마다 큰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고 또 전국 단위로 시행돼 지역별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일단 1.5단계로 격상된 충남, 천안, 아산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은 1단계가 적용됩니다. 1단계에서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 큰 제약 없이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방역수칙도 단계별로 강화됩니다. 결혼식장, 영화관, PC방 등 중점과 일반 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하며 이후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와 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오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막바지 개표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아직 승부가 정해지지 않은 경합주에서 피말리는 초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승부가 정해지지 않은 몇몇 경합주에서 치열한 접전 속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우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CNN 방송을 비롯한 미국 주요 언론은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바이든 후보가 253명, 공화당 소속인 트럼프 대통령은 213명을 각각 확보했다는 분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합주 위스콘신과 미시간에서 역전에 성공해 승기를 잡은 바이든 후보는 17명만 보태면 선거인단 과반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늘 안에 개표가 끝날 걸로 예상되는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의 상황에 첨예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각각 20명과 16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된 펜실베니아와 조지아에서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지만 바이든 후보가 매섭게 추격하는 상황입니다. 올해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사망했다고 신고된 사람이 90명을 넘어섰습니다. 질병관리청은 5일 0시까지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걸로 신고된 사례는 모두 94명으로 이 가운데 87명의 사망 원인을 조사한 결과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기저질환의 악화나 명백한 다른 사인 등이 발견됐다며 백신 재검정이나 국가 예방접종 사업 중단을 고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생명나눔 돕기 희망의 씨앗 재능기부 전시바자회가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4일간 인천 연수갤러리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해마다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는 늘어나는데 올해는 장기 기증을 하겠다는 등록자 수가 전년 대비 27% 넘게 줄었는데요.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공익법인 새생명 장기기증운동본부 주최 주관하에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 혈액관리원, 희망의 씨앗은 기적이 됩니다 슬로건에 맞춰 범국민적인 생명나눔 장기기증의 뜻을 기리고자 펼치는 행사로서 이를 통해 의미와 가치가 있는 소중한 동행자로 누군가에게는 희망을 주는 나눔의 자리가 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본부는 생명나눔의 뜻을 같이 하는 34명의 작가가 기증한 작품과 11명의 재능 기부자와 새생명 식구들이 직접 만든 생활소품과 소장품 등 기증품을 모아 이번 전시바자회를 준비했습니다. 새생명 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대사로 위촉된 신동아방송 방다은 아나운서는 장기기증을 상징하는 색은 그린, 초록색이며 그린라이트는 생명나눔을 실천한 기증자와 기증자 가족, 의료진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라며 세상이 초록빛 희망으로 물들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라고 말하며 바자회 기간 동안 초록색 옷을 입은 이유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또 사진계의 명성을 두루 갖춘 김상구 감독이 본행사의 사진을 찍음으로 나눔에 동참하며 재능기부 전시에 따뜻함을 더했습니다. 현재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4만 2천여 명으로 매일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가 사망에 이르는 사람 역시 일평균 7.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생명나눔 운동을 위한 모든 대면 행사가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다며 이번 행사는 장기 기증에 대한 시민에게 홍보하고 전시바자의 수익으로 취약계층을 도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